네, 오늘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연합회장 김동영 지님 네, 맞습니다. 맞으시죠? 네. 네. 네, 그럼 먼저 정동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10년 공공임대가 전국에 얼마나 되죠? 한 15만 가구, 14만 가구가 지금 공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입주 자격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무주택 서민들을 입주를 시키는데 그 외에 사회적 약자들도 그 대상에 일부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 전환 시점이 언제죠? 이제 본격적으로 분양 전환되는 거는 이제 10년 후인데 2019년도서부터 이제 내후년서부터 판교가 분양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의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감정가액으로 분양 전환가를 산정하는 부당한 그 분양 전환가 산정 방법이 가장 문제입니다. 네. 어떤 점에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잠시 한번 제가 그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교 같은 곳은 판교나 지금 전국에 있는 그 공공택지 개발지구에 공공주택 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 분양 아파트는 이제 미리 분양하는 선분양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업자의 적정 이윤이 포함된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공공택지에 지어진 공공주택 건설인데 10년 공공임대는 시세에 준하는 감정가액으로 분양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가장 이제 불합리한 면이고, 시세의 어떤 그 변동에 따라서 그 저희 무주택 서민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원하는 기준은 어떤 겁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자들도 저희가 뭐 LH공사에 무슨 손해를 입히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사업자들도 적정 이윤이 보장된 분양가 상한제를 저희 공공임대 아파트에도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련 법안의 초안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작성을 해서 의원님께 드리면 좀 법안 발의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10년 임대 살고 이제 10년 뒤에 이제 후분양을 하는 건데 10년 전에 그냥 분양을 했더라면 후분양했다면 그때 얼마에 20평짜리 같으면 얼마에 분양받았을 겁니까? 평당 1,000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분양을 받으려면 감정가액은 얼마로 나옵니까? 지금 예상되는 금액이 2배에서 3배 정도 뛰어진 그 금액으로 분양자는 평당 한 2,500선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 5년 어느 지역이죠? 이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가장 가깝게 이제 임대 의무 기간이 마무리되고 있는 판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네. 5년 임대, 공공임대 분양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 5년하고 10년의 차이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에 이제 국토부에서는 10년 임대주택을 유지를 하면서 장기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리스크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2009년도에 2008년도 2009년도 당시에 그 대한건설업협회에서 10년 임대주택도 장기 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조기 분양 전환해달라고 대한건설업회에서 계속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 국토부가 장기 임대주택의 재고율을 그렇게 고려를 했다고 하면은 그 조기 분양 전환 제도의 법령을 바꾸진 않았을 겁니다.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싶은 내용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요 내용을 하나 좀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LH공사의 갭투기라는 그러한 주제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LH공사는 공공택지에 저희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서 자기 자본은 제로입니다. 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빨리 설명드리기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공공택지에 공공임대를 지어놓고는 이제 10년 공공임대를 공급하죠. 그래서 무주택 서민들을 모집을 합니다. 근데 청약저축통장이 당첨과 동시에 사라집니다. 공공분양주택도 당첨과 동시에 청약저축통장이 상실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살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통장이 유지가 됩니다. 그에 반해서 공공분양하고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차원에서 청약저축통장을 상실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책정하도록 10년 임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만약 LH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돌려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신도시가 맨 처음에 분양할 때는 시설 기반들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0년 정도 있으면은 각종 시설 기반들이 마련되고 10년 정도 되면 가장 높은 주가를 올릴 때 바로 분양가를 시세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 LH공사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LH의 속마음은 적정 이윤을 챙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보다는 시세를 제대로 신도시에서 공공택지 개발지구에서 제대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폭리를 챙길 수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세탁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거는 저희 무주택 서민들이 이런 2배, 3배 뛴 가격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결국 LH공사는 저희 입주민들을 명도소송을 통해서 내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분양을 하는데 일반 분양 가격도 마찬가지로 감정가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간 과정을 다 생략을 하면은 결국은 LH공사는 국가의 땅인 공공재를 가지고 공공택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해 놓고는 바로 시세에 준하는 감정가액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자판을 열고 마치 장사하는 그런 참고인 네. 예,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더 있기 때문에 네. 좀 압축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LH 사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면 지금 저 질의를 한 몇 분이 더 계시니까 그러고 나서 종합적으로 사장님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민홍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민홍철 의원입니다. 우리 김동영 우리 참고인 참 어려운 자리에 오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저도 이 대표 발의 법안에 대해서 분양전환과 관련된 법안을 지금 대표 발의를 한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니까 LH 공공임대 같은 경우가 이제 10년 전에 입주를 하시면서 이제 입주 모집 공고에 됐을 때 그죠? 그 계약서에 입주 계약서에 감정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작성이 돼 있단 말이죠. 네, 그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지금 문제인데 네. 우리 김동영 우리 참고인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임대주택은 공공분양과 동시에 당첨과 동시에 청약저축을 상실을 합니다. 둘 다 무주택 서민들이 그 청약을 하는 것이죠. 저희가 집이 없기 때문에 청약저축 통장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설령 그 문구를 봤다 하더라도 그 당시 신도시에는 죄송합니다. 허 벌판에 지어졌던 그 건물입니다. 아파트입니다. 그 말씀을 아까 이제 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네. 되는데요.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사적 자체 원칙에 의해서 이제 계약서를 그래 작성한 거거든요. 분양 시점에 감정가로 분양을 서로 하자라고 이제 현재 이제 계약을 해놓은 상태예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원칙적으로 따지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급자 쪽에서 무슨 말이냐, 그 입주할 때 10년 후에 분양할 때
감정가로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이제 10년 다 되다 보니까 왜 가격을 다시 흥정하자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익의 균형의 문제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정책의 어떤 여러 가지 정부의 주택 정책이 펼쳐오면서 부동산이 너무 이제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정 변경의 원칙, 사정이 그때 10년 전의 사정과 현재 사정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다시 이익을 서로 논해야 되고 계약 자체가 10년 전의 사정과 현재의 사정이 바뀌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5년 임대나 10년 임대나 마찬가지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것은 마찬가지죠. 네, 또 그렇습니다. 기업의 이윤의 원리에 의하면 투입된 비용이나 이익에 반영된 거나 10년이나 5년이나 같은 계산반보로 해보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 그렇습니다. 논리가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고요. 다만 이제 입주자 입장 또 이제 우선 분양을 받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5년짜리 임대와 같이 계산을 꼭 해달라.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반드시 같게 해달라 그런 주장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민홍철 의원님께서 이제 5년 임대와 10년 임대가 큰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 하시고 10년 임대도 5년 임대와 동일한 산정 방식을 가지라고 법안을 발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5년 공공임대 기본적인 그 명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한 가지를 제안을 한다고 하면은 하도 LH공사가 저희 이제 손해를 보고 있다. 임대주택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 LH공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가격도 이번에 법안 발의를 좀 부탁드리려고 의원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전현희 의원님, 네, 신문해 주십시오. 어제 한 거를 뭐 그냥 다 누구나 질의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이제 질의는 끝난 거고 네. 신문 시간이기 때문에 아니, 그거 신문 하시면 돼요, 편하게. 예. 그냥 아무나 다 해도 되는 예, 거예요? 예, 네. 알았어요. 네, 지금 10년 분양 전환과 관련해서 민홍철 의원님과 제가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 측의 입장은 이건 소급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 소급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공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공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면은 부진정 소급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사실 이러한 사례, 이런 공적인 사유 가지고 소급입법이 적용된 사례가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부도임대 아파트입니다. 2010년도 부도임대 아파트가 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에 대한 어떤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소급표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 네. 부진정 소급표 적용을 해서 그런 네, 그리고 취지신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국토부에서는 감정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상한선만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는 그 상한선인 감정가액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계약이란 거는 쌍방 합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LH공사가 좀 더 서민을 위주로 하는 주택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계약을 다시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소급이라는 단어가 그럴 때는 사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와 LH 쪽의 입장은 입주자들이 처음에 입주를 할 때의 분양 전환 조건을 이미 알고 들어왔고, 그리고 그동안 쭉
좋은 아파트에서 일종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분양전환 조건은 감수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다 잠깐 멈췄는데 저희가 당시에는 허벌판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입니다. 그 이후에 13년 후에 저 아파트의 감정 가격이 얼마일지는 뭐 LH공사나 국토부는 예상할 수 있겠지만은 저희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그 가격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가격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거는 바로 국토부와 LH공사의 그 주택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인데 그 책임을 저희 무주택 서민들이 전부 다 져야 된다는 게 그게 저는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처음에 입주할 때 그 청약저축통장을 이렇게 사용하고 들어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분양전환 조건이 과도해서 이 분양을 받지 못할 경우에 그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주자들은 그 불법 거주 배상금에 이어서요, 명도 소송을 당해서 내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LH공사가 일반 분양을 해서 감정가액으로 또 일반 분양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 지금 15만 가구가 있고 작년에 LH공사가 2만, 3만, 수만 가구의 그 아파트를 공급을 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를. 그런데 20평대 중소형 아파트가 몇만 가구씩 부동산에 시세로 물건이 팔린다고 하면은 돈 많은 분들이야 그걸 가지고 이제 투기장이 되겠지만은 저희 대한민국 전체의 무주택 서민들은 우리 10년 임대의 무주택 서민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 무주택 서민들이 그 엄청나게 오른 그 중소형 그 아파트가 그 엄청나게 오른 대한민국 부동산 시세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부동산 시세를 잡기 위해서라도 예, 분양가 상한제를 진행을 한 건데 저희 공공임대주택에도 그런 것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의 정책을 믿고 신뢰하고 입주한 무주택 서민들이 결국은 그 아파트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에 있는 아파트들이 전부 다 이제 제주도, 하다못해 전라남도, 경북에서 모두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 각각 그 감정가격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10년 이상 청약저축을 부었습니다. 무주택자인 거죠. 그리고 다시 10년 동안 임대아파트에서 무주택자로 지내왔습니다. 지금 대부분 주민들이 5, 60대 입주민들인데 평생에 단 한 번 20평대 아파트 그 하나 장만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저희한테 이런 기회가 올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그런 분들한테 그냥 단지 저희는 국가가 청약저축 부으라고 해서 청약저축 부었고 시간 기다리면은 우선순위가 오기 때문에 청약을 하면 된다 해서 청약을 한 것뿐이고 10년 동안 월세 내라고 해서 월세 내고 기다려왔던 겁니다. 20평대 아파트 평생에 단 한 번 마련하려고요. 이건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잘못 만들었다고 하면 10년 전 제도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변경을 시켜줘야 된다고 개선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참고인 신문도 하실 의원님 몇 분 계시죠? 세 분 더 계신가요? 그러면은 참고인 신문이죠? 그러면 잠깐 좀 중간 정리를 하고 할게요. 지금 아까 지금 일반 증인도 나와 계시고 참고인 나와 계신데 그래서 일반 증인에 대한 그럼 신문은 종료됐기 때문에 아까 우리 강영식 증인? 네, 그러면은 먼저 강영식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위원회에 국정감사에 협조해 주신 강영식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먼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참고인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우현 의원님. 네. 네, 용인갑의 이우현 의원입니다. 우리 김동영 참고인께서 이렇게 발걸음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분당에 갈 때 저한테도 한번 건의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노한익 성남시 의원이 우리 국회에도 제 방에도 2번인가 찾아왔어서 아마 우리 국토 의원들은 여야 의원들이 이 부분에 관심도 많고 또 우리 서민들이 그동안 10년 동안 임대 아파트에서 고생하시면서 사는 거에 대한 것을 이제 후분양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최초 계약이 이제 감정가로다가 10년 후에 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뭐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고쳐야 된다고 보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거기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후분양을 받는다고 그러면 몇 프로나 받을 수 있습니까? 금액 상정에 따라서 분양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만약 지금 계약서 있는 대로 분양 전환가가 책정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모두 받지 못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뭐 우리 국토부 박선호 실장도 계시고 LH 사장을 비롯한 우리 LH 직원들 다 계신데 그동안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했던 부분 또 우리 민홍철 간사께서 지금 법안도 제출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우리 입주자들한테도 희망이 갈 수 있는 것을 노력하는데 우리 자유한국당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함진규 의원님. 네,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2~3배 차이가 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서 네. 뭐 가격이 떨어지는 건 없잖아요. 떨어지는 건. 네. 입주할 당시 가격 대비 1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우선 저 가격이 더 떨어지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있나요? 실제로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건물이 노후화된다든가 뭐 네,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방법이 이제 있죠. 신도시가 딱 10년 정도 되는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제가 없죠. 네. 본인 말씀하신 거에 많은 공감을 대체적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이따 LH 사장님이나 우리 또 국토부 실장한테 좀 물어볼 일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분양 당시 가격하고 그 이제 몇 퍼센트 한 2~3배 정도 올라갔으니까 본인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그죠? 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당하게 생각을 갖는데 이제 반대로 떨어졌을 때 네. 이게 또 낮춰줘야 되는 주변 가격보다 이런 불일치 현상도 좀 벌어지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럼 본인은 그 입주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다고 보나요? 뭐 본인도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시겠지만 네. 그 LH도 이제 공기업으로서 뭐라 그럴까 좀 적절한 그 방향은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따 다시 정부 입장을 물어보겠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선이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역마다 차이가 차이가 있기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 입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H공사한테 손해를 입힐 생각은 없습니다. LH공사도 적정 이윤이 보장되는 그런 분양가 상한제가 국토부나 LH공사로부터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이면 납득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토부 실장님, 저는 지금 10년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만 문제가 아니라 저분들도 물론 중요한데 뉴스테이도 똑같아요. 그 뉴스테이도 알고 계신가요? 저도 관심을 저희 동네에 줘서 보니까 저거하고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제가 황당했냐면 같이 아울러서 지금 기회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도 관리비 물론 당연히 내겠죠. 근데 이제 임대료를 내는데 보증금을 내더라고요. 뭐 3천만 원, 4천만 원 평형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내고 그게 상응하는 또 월세를 내요.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서 야, 그 좋은 방법이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게 뭐 5년이 됐든 7년 후에 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뭔가 희망을 갖고 지금 저런 문제는 좀 합리적인 걸 조정을 하면 된다고 보는데 5년, 10년 후에 계약 기간이 끝나고 거기 분양을 할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다시 그 새로운 일반 그 뭐 청약자 비슷하게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뭐 가산점을 주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는 애당초에 제도 설계할 때 이제 8년 이상 임대하도록 네. 돼 있고, 그 리츠를 해산하고 매각을 할 때는 기존 입주자한테 분양 우선권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그 왜 그렇게 안 하는? 그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무슨 기대 가능성을 갖고 들어갔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계약 단계에서부터 여러 차례 그 계약 대상자한테 공지를 하고 계약을 했던 그게 것으로. 공장 수자원 공사나 이런 데도 공장 분양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울러서 그걸 그 입주자한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양할 때 그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년 지금 이거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경우에는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LH가 재비용, 금융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적절한 가격으로 해서 감정가가 아닌 그런 걸 산정해서 그 매각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뉴스테이도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고려를 해야 되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남의 집에 살다가 그래도 뭐 이게 내 집이다. 지금은 임대로 살고 있지만 10년 후나 8년 후나 뉴스테이 8년 후에나 그래도 내 집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건물 쓸 때도 좀 깨끗하게 쓰지 않을까요? 관리 잘하고. 근데 이게 내 게 아니라 그러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정책적으로 국토부에서 유도해 줘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오늘 얘기 나누셨던 10년 공공임대주택하고 뉴스테이는 조금 달리 그렇게 그 입주 우선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있어서 차이 있게 운영을 했던 것이고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그 분양 전환 가격과 관련해서는 오늘 상당히 심도 있는 토론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두루 검토를 해서 앞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토부의 의견을 다시 정리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윤호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제가 운정신도시의 그 제2지역구입니다. 이 분양임대 아파트 단지가 꽤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아주 친한 분들도 많습니다. 일단 살기 시작할 때는 일반 분양받아서 사는 것보다는 유리한 조건이죠. 적은 보증금의 시세보다는 좀 낮은 월세를 내면서 그래도 괜찮은 평형에 이제 살죠. 근데 분양이 되는 시점, 5년 후든 10년 후든 이 시점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청약저축 통장이 사라진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이해하게도 되나요?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분양임대에 당첨되는 순간, 그때 그 청약통장은 이제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통장은? 저희 청약저축 통장은 무주택 서민들만 들 수 있는 그러니까요. 청약저축 통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분양이 아니라 공공분양, 공공임대에 그러니까 청약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기다 일에 사용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가 거기에 이제 다 모아져서 집어넣었다라는 뜻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저는 민홍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이 법률 용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정가로 한다라는 거고 감정가를 넘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이해 조정의 방식 중에 뭐 소구입법도 있겠지만 감정가를 넘을 수 없다라는 규정을 준용하면은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주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상한선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LH공사 저희 임차인 간의 쌍방
계약 합의로 다시 계약서는 수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제가 이제 많은 사례를 지켜보고 있고 이게 우려가 돼서 이제 이익의 상충이 워낙 커요. 예? 이게 네. 분양 시점에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상당한 그 충돌이 있으리라는 거를 늘 알고 있었죠. 자, 이게 이제 감정가로 분양을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LH 사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아니면 그 국토부에서 답변하시나요? 우리는 그냥 상식인으로서 감정가는 시가의 70%나 80%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서 감정가로 그 분양 임대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감정가라는 거는 시가의 몇 프로 정도가 반영될 거라고 추정을 하거나 생각을 해요. 뭐 일반적인 기대로 한 80% 전후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80%요. 전후. 예. 예. 예? 예. 80% 전후. 예. 전이지 또 후는 아니겠죠. 예? 자, 그럼 이 경우 이 분양임대, 그러니까 이제 분양임대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감정가라는 거는 시세의 한 80% 정도로 보면 된다라는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지금 답변을 드린 거고요. 저도 이제 예.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참고인 네. 아까 말씀하시는 데에서 그 차이가 2배, 3배 이렇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네. 감정가라는 건 시가의 한 80% 내외일 거다라는 상식적 사회 통념상의 상식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LH공사에서 매입 임대 아파트를 10년 임대로 강제 전환시켜가지고 분양 전환을 지금 몇십 세대를 하고 있는데 시세의 95% 수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럼 한 80% 내외면은 현실적으로 수긍이 되거나 수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비전문가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거나 이런 거는 있나요? 그게 과거에 5년 공공임대는 이제 건설원가 플러스 감정가액을 하다 보니까 한 시세의 7, 80% 수준이 나왔다. 그래서 10년임대도 그 정도 수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인데. 자,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LH 입장에서는 이 분양임대를 가지고 그 후분양이라는 취지의 일반 분양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분양 아파트 그 분양 임대를 가지고 일반 분양처럼 대박 낼 생각은 없는 거죠. 그건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려요. 이 민홍철 의원님의 법을 잘 심사해서 LH하고 그 국토부가 민홍철 의원님이 그 발의한 법이 잘 통과될 수 있게 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또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라도 LH는 이러한 우려와 토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적정 이윤 원가 산정 방식에 감정을 한다든지 또는 감정가 이하로 분양한다든지 이런 방침을 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참고인의 그 진술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말씀하세요. 드리면요. 네. 저희가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10년 공공임대를 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 10년 공공임대주택 제도는 2006년도 참여정부 시절에 디자인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어느 정부를 꼭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은 팩트를 위해서 그 당시까지는 민간 임대주택은 5년 임대주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도 늘리면서 민간 임대주택도 늘어가는데
5년은 너무 짧으니까 좀 거주 안정성이 보장되는 10년짜리를 만들자라고 해서 새로운 제도로 디자인을 했던 것이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민간에게 뭔가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분양가격 전환을 5년 임대와 다르게 감정 가격으로 하는 그런 제도를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참여하는 저희가 지금 아까 건설 임대 52,000호, 매입 임대 16,000호에서 전체적으로 68,000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 7만 호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 이미 전환이 되었습니다. 한 3만 호 정도는. 그래서 이제 저희나 민간 입장에서는 10년, 가보지 않은 10년의 임대주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뭔가 그거를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당시에는 아마 의사결정을 하셨던 LH 경영진이나 민간의 사장들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했던 걸 생각합니다. 집값이 이렇게 오를 것이라고는 LH 탓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집값이 오른 것이고, 그걸 미리 예견하고 했을 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는 저희나 민간 임대 건설 회사들도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인데 10년이 지나고 와서 보니까 이제 상황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아니. 저 답변이 덜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저희가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는 또 저희 의지나 또 저희 또 이사회 뭐 이런 등등 뭐 필요하겠지만 이미 계약이 이제 맺어져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들어오실 때 이미 계약서에 민법상의 사법 계약이긴 하지만 감정 가격으로 분양 전환을 합니다라고 계약이 맺어져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정 가격을 최고 상한으로 한다는 건 법률 규정이고, 그 법률 규정에 따라서 2006년도에 입주 계약을 할 때는 이미 감정 가격을 한다라고 사법상의 계약이 맺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가라는 게 하나의 법인,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예요? 아니면 둘, 셋, 복수로 해요? 세 군데 감정사가 하고요. 추천은 지자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거 이제 평균치를 내는 거 네,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산술평균. 예? 예. 자, 하여튼 이로 인해서 그 서민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게 공사 사장님이 해안을 가지고 들여다봐. 예, 저도 사실은 지금 현재 답은 없지만 아까 우리 국토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중지를 모아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저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 회사도 똑같은 상황을 받습니다. 저희만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법이라는 것은 민간이나 공공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이 정해지면 저희뿐만 아니라 민간도 적용을 받고, 아마 그 민간 회사들도 이 감정 가격을 한다라고 사법상의 계약을 맺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폭리를 취하거나 뭐 과도한 이익을 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몇 가지 원칙적인 문제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거듭해서 좀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 책정할 때 반드시 우리 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대학의 법률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정해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여야 정당의 사전에 정책 협의를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들과 꼭 사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있다. 네, 일단 이제 신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동영 신부님께서 나오셔서 참고인께 나오셔서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신문도 있었고, 또 우리 참고인 김동연 참고인의 진술도 있었고, 또 LH와 그다음에 국토부의 이에 대한 또 얘기도 진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또 몇몇 의원님들이 그 관련법을 또 발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오늘 나온 의견들을 참조를 해서 그 앞으로 상임위에서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 협조해 주신 김동영 참고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